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3일 화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 일들이 좀 있었고 해서 방송을 한동안 좀 빼먹었는데요. 오늘부터 또 방송 안 빼먹고 더우면 더운 대로 독자 여러분들하고 이 여름 또 함께 한번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는 이제 뭐 거의 끝이 난 것 같고, 그런데도 지금 최근에 녹색연합이 발표한 것을 보면 특히 우리 그 경주에서 문무대학면 쪽으로 가는 옛도로 이쪽도 지금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범곡리 위쪽에 도암산 일대죠. 이게 지금 땅 밀림 현상이 이게 뭐 산사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데, 올해는 워낙 비가 한번 왔다 그러면 뭐 시간당 100mm 이상 오는 이른바 극한 호우가 말 그대로 물폭탄이 전국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장마는 끝나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런 극한 호우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이 덕동을 지나면서 넘어가는 이 도로 쪽, 여기에 지금 황룡동 가합장이고요. 밑에 사진이 있는데요. 그 위쪽이 저렇게 지금 땅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로에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경시도 이제 통행 제한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금방 그렇게 하고 하던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매우 잦으면서 범곡리도 뭐 주민 대피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극한 호우나 여기로부터 그 주민들의 안전, 또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올여름에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가장 올여름 중요한 우리 경주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주 포커스 뉴스를 보면서 그 녹색연합에서 지난 16일에 발표했던 이 땅밀림 현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연합이 그 지난 5월 달에 그 태풍 흰남노 이후에 토암산 2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더라, 이런 보고서를 발표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놀라고 또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고 했었는데, 이거의 어떤 후속 조사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 산사태 발표한 이후에 그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녹색연합, 또 국립산림과학원 이렇게 공동조사를 했더니 이 산사태가 그 외동읍, 진연동, 문무대왕면, 마동, 하동, 외동읍, 덕동, 황룡동, 안곡동 일대까지, 그리고 무장산, 하물산, 토암산 일대 전체적으로 한 49곳의 산사태가 추가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총 79군데의 73곳의 그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3개 장소에서 이 땅 밀림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황룡동에 2개, 문무대왕면 범곡리에 1개인데, 이 땅 밀림은 일반 산사태보다도 수십 배 더 위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일반 산사태보다 훨씬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고, 당장 터지지는 않지만 폭우와 지진을 만나면 집안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계곡부로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황룡동의 땅 밀림 현상입니다. 이 945번 덕동댐 따라서 우리가 그 출행 쪽으로 가다가 보면, 출행 방면에 보면 여기 황룡 가합장이 있고, 그 바로 위쪽에 945 그 지방도 건너편 계곡에도 땅 밀림이 진행 중이다. 이 35도가 넘는 급경사지대이고 경사가 매우 급하다. 이 옆에 도로까지도 이 땅 밀림이 내려오면 덮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토암산 정상에서 문무대왕면 범곡리 마을로 이어진 곳에도 땅 밀림이 발생을 했던데요. 이 문무대왕면 범곡리 산 286-1번지 일대인데, 요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범곡리 땅 밀림 위치도인데 볼까요?
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황룡동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땅 밀림도 있고 요 범공리 토암산 정상에서 범공리 산 286번지 여기에도 지금 땅 밀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밑에 이렇게 마을이 있으니까 이 땅 밀림이 나타났을 때 이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곳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해발 630m 지점. 여기 이미 지금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땅 밀림이 나면 그 범공리 마을은 당장 올여름 폭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 선제적인 대피 명령이 필요하고 그 기존에 설치된 이 산사태 방지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땅 밀림이 나타나면 산사태보다 위력이 더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산사태 방지 시설로는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월 달에 확인했던 토암산 24개 산사태에 대해서는 경주시하고 좀 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석굴암 위에 그 석굴암을 덮을 수 있는 곳 2개하고 석굴암 휴게소 아래, 이거는 7월 10일 현재 복구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24개 가운데 13개는 당장 주민들에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생태 복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석굴암 위 2개, 요거는 이제 석굴암 보호 쪽에 초점 맞춘 것이고, 석굴암 휴게소 아래도 이게 범공리 쪽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토사 유실 방지막을 비롯해서 경고 안내막도 설치했고 국립공원 감시원들이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땅 밀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산사태 재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 폭우에 땅 밀림은 언제든지 대형 산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지금 범공리 유역에 사방댐 1개 설치를 확정지었다. 또 사방댐 945계곡부에 대해서는 사방댐 2개소를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945번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사전 통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안 다니는 것이 특히 올여름에는 비가 올 때는 특히나요. 안 다니는 것이 좋겠다. 산사태로부터 원래 하여튼 인명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도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경주시가 이 사회적 약자 100명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게 경주시가 뭐 시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작년 10월 달에 제278회 임시회 때 정용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지금 7월 달에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7월 달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원 대상자는 중증장애, 1순위가 중증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명을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이 100명이 다 차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수급자도 없는 것이고 중증장애인부터 우선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100명을 선착순이 아니라 100명을 선정한다는 것인데 요렇게 선정되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증장애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차상위 계층, 요 순서대로 이렇게 100명을 선정을 해서 연간 20만 원까지 동물병원에서 이제 먼저 진료를 하고 이 진료비를 경주시청으로 청구를 하면 경주시가 동물병원으로 이 진료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그 반려동물 치료비라든가 수술, 검진, 접종 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이 취약계층의 고립감 해소라든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었고 경주시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이나 동물복지 향상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회의록을 봤더니 그 심사 과정에서도 아무런 반대가 없었고 경주시에서도 뭐 아주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올해 7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 반려동물은 개하고 고양이가 대상이고 진료비 이외에 사료비나 각종 용품비, 진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 증빙 등을 첨부해서 경주시로 신청을 하면 경주시가 해당 동물병원으로 진료비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면 이 신청자를 선정을 하는데, 예, 요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외롭잖아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근데 차상위 계층한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증장애인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실제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경주시에서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26일까지 접수를 해보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경주 뉴스. 교촌에서 8월 2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8시에 교촌 버스킹 공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14팀이 공연을 돌아가면서 매주 8월 달에 금요일, 토요일 월정교하고 뭐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좋은 공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경주시의 기대고요. 다음 뉴스요. 아토피 천식 예방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지금 20개 중학교 80학급 중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받고 온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죠? 이 동학발상지 용담정이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게 이제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을 할 텐데, 용담정은 아시다시피 양산, 이렇게 뭐 울산, 이렇게 떠돌며 수련해오던 최재훈 선생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덕도를 그래서 이 동학을, 천도교를 창시한 곳, 그래서 동학 발상지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또 천도교 발상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동엽 시의장이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9대 후반기 23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모임인데, 여기에서 또 회장으로 선출됐으니 축하할 일입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대입 1:1 무료 수시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8월 10일 날 동국대학교에서 한다. 고3 부모님들, 수시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 특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 여기 황희찬도 다녀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대표들이 전국의 모든 유소년 축구팀들이 거의 다 참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는 꼭 거쳐가는 대회이기도 한데, 올해 유소년 축구대회는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작년부터 이제 저학년 대회하고 분리해서, 저학년 대회는 올해 경주의 경우에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102개 팀이 참가해서 6대6 방식으로, 이게 이제 대회 질적 향상을 위해서 3, 4학년 저학년부는 별도로 5월 달에 개최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고학년부가 그러니까 12살 미만, 11살 미만, 이렇게 이제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에서 62개 팀 12,000명 온다고 하는데요. 대회 일정을 봤더니 1차 대회는 8월 5일에서 8월 11일, 2차 대회는 8월 13일에서 19일 나눠서 풀리그 방식으로 8인제로 12살 미만, 11살 미만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폭염 때문에 그 오후에는 경기를 안 하고 오전하고 저녁에만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화산 전국에서 612개 클럽 학교가 참가를 하니까 우리 경주로서는 참 대단한 대회이다. 이 백상성 전 시장 때 눈높이 축구대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화랑대기 전국이 수련 축구대회로까지 발전하면서 경주의 여름, 이 실제로 저 친구들이나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박업 쪽이나 식당 쪽이나 이때는 특수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학생들 와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요즘 뭐 부모님들 대충 안 먹이잖아요. 아이들 많이 먹이고 하니까 경주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효자 대회다. 그리고 아트마켓 24일, 내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후 5시에 개막식이 열리는데 45명 작가의 작품 사고 팔수가 구매할 수도 구입할 수도 있는 아트마켓이니까요. 내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있고요. 방송을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잔잔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 9일 날 대입 설명회도 있고요. 뭐 이런 판소리 무형문화유산 무료 강좌 교육생 모집도 있습니다.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방학 특강, 8월 10일부터 10일까지는 하반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판소리, 남도민요, 가야금, 병창, 정가 세 종목에서 거기 무형유산 전수관 교육관 저 밑에 그 뭡니까 그 일제 건물인 일본 건물이 있는데 그 동산병원 밑에 거기에 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무료 강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26일까지 그 선착순으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다음 주세요. 네. 의령박물관 개교 70전 특별전 16일부터 열리고 있다는 그 소식이 있고, 예. 뭐 간단하게 일단 간단하게 오늘 경주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지 않고 녹화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시각이 5시 58분인데요. 6시 15분부터 라디오 생방을 해야 되고 해서 오늘 미리 녹화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뭐 여러 일들이 있어서 한동안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한 것 같은데 내일부터 빠뜨리지 않고 또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출연하는 지금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브리핑을 좀 더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도 곧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방송이지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더욱 힘내서 방송하는데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나름 무덥지만 우리 마음만은 시원하게 또 즐겁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 여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23일 전해드린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